네, 이제는 상반기 총 정리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제 하반기 동향까지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제가 많이 준비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준비 많이 하셨나요? 네,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본이죠. 저는 항상 네. 머릿속에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하. 네, 이런 모습 참 든든하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상반기 취업 동향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통계청이 7월 11일 날 발표한 2018년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3만에서 46만 명을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2월에 10만 4천 명을 시작으로 해서 5개월 연속 20만 명 윗선을 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는 7만 2천 명으로 떨어지기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떨어졌네요. 네, 작년 대비하면 최소 절반 이하고요. 네. 최대 6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덧붙여서 일단 그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네. 수준이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 2008년 9월에서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군요. 서프라임 모기지론 그 시점에 제가 학생들 좀 가르치고 있었을 때 네. 굉장히 위기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맡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혹시 학생들 취업 안 되면 어떡하나 네. 되게 고민했었는데 달 사람도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준비하면 좀 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 올해 정부 전망치인 32만 명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분석하고 싶은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네. 그 시점과 좀 비교해서 봤었을 때 좀 그때는 그래도 상하반기가 좀 골고루 배포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기업들 자체가 네. 좀 상반기 좀 취업을 약간 뭔가 없애버리는 네, 축소시켜버리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하반기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이 정확한 전망치는 하반기 때를 좀 가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산업적인 요인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들으셨겠지만 울산, 뭐 거제, 군산 등 네. 소위 얘기해서 그 조선업 그 관련된 벨트, 그다음에 맞습니다. 자동차 이번에 네. GM 사태도 있어서요. 네.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에 산업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뭐 근무하는 인원, 뭐 채용 인원도 예전에 진짜 기계공학과 하면은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데가 현대중공업,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삼성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중공업 쪽 그 조선소 쪽이 굉장히 컸었는데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조금씩 뭐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쉽게 그렇게 반등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 사업이 또 계속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이 좀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조선업뿐만 아니라 네. 건설업도 좀 그렇죠. 경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건설업의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11만 9천 명인데 그 10%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가장 또 핫한 이슈를 또 꼽자면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그쵸. 또 채용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종사자가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네. 시설관리 사업점이 임대 서비스업이 있는데 이 계통에서는 지금 4만 6천 명 정도가 전년도보다 좀 줄었고요. 네. 굉장히 사실 큰 숫자죠. 4만 6천 명이라는 어떤 종사자가 그렇죠. 사라졌다는 것은. 근데 도매 및 소매업이 좀 있는데 여기서는 또 3만 1천 명 정도의 어떤 종사자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약 1,000명 정도가 좀 줄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 최저임금으로 해서 뭐 사회적으로는 뭐 소득이 좀 적절하게 분배되는 장점도 있겠지만은 채용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결과가 맞아요.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유통업, 편의점 쪽 그리고 이제 또 대기업들은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을 텐데 중소기업들 최저임금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이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는 뭐 반도체와 석유화학 빼고는 모든 산업이 다 어려운 것 같고요. 또 네. 금융권 또한 또 올해도 좀 많이 밑에 있었죠. 보통 이제 금융권이 채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하반기 때는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상반기 때 보통 대형 시중은행이랑 주요 지방은행의 상반기 채용이 그래도 조금 진행이 됐었는데 다소 주춤했던 건 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올해 6월 초에 뭐 TFT를 구성해가지고 채용 절차의 뭐 공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잘 좀 하반기 때는 잘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반기 채용 좀 맑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계속 이렇게 우울한 얘기만 나오니까 네. 시청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 분들이 참 힘이 많이 빠질 것 같거든요. 취업률 얘기는 절대 긍정적인 얘기 안 나옵니다. 영원히. 그러게요. 네. 참.
참 좋은 소식만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을 드려서 참 네.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하반기에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반기에도 역시나 좀 공공기관이 좀 하나의 큰 하두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NCS나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기관에서 일반 사기업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데 대체로 뭐 이제 일반 사기업으로 하게 된다면 은행권은 거의 이제 공공기관과 이제 취업 그 채용의 유사성이 많이 그렇죠.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뭐 대기업 중에서는 좀 CJ가 블라인드 채용을 좀 진행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네. 이슈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합동 채용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네. 공공기관에서는 그 사업의 어떤 유사성이 있는 어떤 공공기관별로 해서 뭐 SOC면 SOC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묶어서 자유롭게 뭐 우리는 합동 채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뭐 몇 개 묶여서 뭐 금융이면 금융 관련된 공격기를 묶여가지고 A매치라는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필기 시험 날짜를 동일하게 좀 가져가서 이게 합동 채용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근데 약간 좀 말들이 많죠.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했냐 불편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가는 것이 또 맞다라고 하는 어떤 의견들도 좀 분분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 채로 제가 봤었을 때는 합동 채용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좀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뭐 채용에 또 네. 새로운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제 AI가 등장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서 3대 키워드 AI, 빅데이터, 네. IoT인데 AI가 이제 슬슬 취업 시장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대기업을 필두로 상반기 채용에도 AI가 조금씩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바로 들어올 수는 없고요. 자기소개서 검토부터 천천히 들어오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마이다스 IT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이 맞아요. 프로그램 네. 만들어서 저도 그쪽에다 뭔가 등록해놨더니 계속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 몇 년 안에 진짜 AI가 모든 채용을 좀 관할하는 그러한 시대가 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들 정도로 굉장히 깊숙이 파고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I 평가가 올해 뭐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시행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기업들이 있었나요? 일단 뭐 대표적인 기업 세 군데만 말씀드리면 롯데그룹이고요. 그다음에 네. SK하이닉스, SK도 예전부터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JW 중예제약.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좀 평가를 한다라기보다도 네. AI가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분석해서 인재 부합도라든지 네. 직무 적합도라든지 또 이제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게 표절, 표절 같은 그런 여부 그렇죠. 등을 좀 가려서 그다음에 JW 중예제약은 이제 인적성 검사를 AI로 좀 대체해서 AI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을 좀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단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공기관도 좀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그렇죠. 공공기관도 역시 AI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 상반기 채용에서 바로 AI 전형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와 같은 기본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네. 탐색 질문, 그다음에 뭐 구조화 질문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최재형 선생님께서 AI가 면접을 봤는데 불합격을 내렸어요. 그럼 네. 그거를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AI랑 면접을 못 봅니다. 네, 왜냐면 저는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는 네. 잘 할 수 있는데 네. 어떤 기계를 보고 하는 게 좀 서툴거든요. 아. 네.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기계가 나를 보고 어떻게 나를 알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인정을 아직 못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냥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인적성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AI가 면접을 보니까 신뢰도는 몇 프로다, 네. 뭔 몇 프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면접관이 참고 자료로만 아직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도 있다면서요? 네, 새 정부 출범부터 청년 고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좀 쏟아지고 있고요. 네. 올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좀 강화되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좀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적용한 걸 좀 봤는데 생각보다 어떤 신입을 뽑았었을 때 기업한테도 좀 약간의 이득을 주고요. 그다음에 그 지원자에게 굉장히 좀 많은 혜택을 좀 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지간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간 것보다 차라리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가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3년까지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 연봉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3년 동안은 그 지원자를 좀 잡아놓을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다. 그래서 조금은 저는 뭐 연봉 때문에 이런 걸 좀 포기하기보다는 네. 한 3년 정도간은 적어도 한번 중소기업에서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어떤 길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또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취준생들에게 눈을 좀 낮춰라, 눈이 높은 거 아니냐, 아니면 덜 고생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취준생들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은 저에게 한번 먼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내가 가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중소기업 중에는 좋은 기업도 있지만은 네. 너무 열악한 곳도 있어요. 저는 좀 열악하다고 하는 게 많이 돈 문제를 떠나서 좀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어떤 사업주들의 어떤 마인드가 너무 우리가 대기업만 갑질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좀 심하게 사람을 굴린다거나 네. 저는 가끔씩 그런 경영자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약간 너무 소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너 언제든지 나가. 맞아요. 네, 항상 이런 자세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실망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래서 오히려 기업 경영을 굉장히 또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오히려 또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가 저는 뭐 영세하고 어떤 마인드의 문제는 일단 기업자들이 지금 당장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저는 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이제 많이 좀 가야 되는데 너무 영세한 앞으로 봐도 또 뭔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어떤 분야를 학생들한테 가라고 가는 건 또 좀 악순환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뭐 이렇게 오픈된 정보가 많이 네.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좋은 중소기업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자, 4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라고 검색하셔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도 네.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워크넷이죠.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에 말씀하신 괜찮은 중소기업들을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는 지금 워크넷에 가시면 네네, 다 스몰 보시죠. 자이언츠라는 강소기업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해마다 기업의 리스트를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반기 취업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네, 그럼 하반기 취업 동향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 뭐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은 정부에서 그래도 약간 고용 정책을 좀 강력하게 좀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하반기 조금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뭔가 정부에서도 뭔가 조금은 보여줄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네. 들었고요. 대체로 좀 봤었을 때 좀 은행권이라든지 전기전자업이라든지 뭐 반도체 네. 이런 계통에서는 조금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바이오 계통 좀 이런 계통에서는 좀 저는 일자리가 좀 많이 양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기업 채용도 뭐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대기업들이 하반기 때 많이 뽑는 경향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좀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어려웠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하반기 때에 조금 맑음, 약간 맑음, 약간 맑음. 네, 뭘 네. 예상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네.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지금 64%가 하반기에 구직난이 더 힘들 것 같다, 그쵸. 어려울 오히려. 것 같다 이렇게 예. 대답을 그럴 수 했거든요. 있죠. 뭐 그런 이유들을 좀 몇 가지 꼽아보자면 경기가 계속 좋지 않으니까 그쵸. 채용이 축소될 것 같아서 네.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니까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어떤 고용 정책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유로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서 이런 이유들을 꼽았습니다. 참 이런 결과 보면 희망이 좀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서 그쵸.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하반기에 또 우리 취준생분들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있다면서요? 일단은 저는 금융권 채용을 좀 한번 들고 싶은데 네.
상반기 때 약간 금융권 채용 자체가 근데 요즘에 대체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약간 상반기 때 금융권 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었고요. 그렇죠. 대체로 맞아요. 하반기로 좀 많이 중심이 됐는데 올해는 굉장히 좀 많이 뽑을 것 같아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올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금융권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좀 채용 비리 관련된 부분도 좀 있었고 좀 그리고 정부의 어떤 일자리 정책과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부합하는 잘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은행권 자체가 지금 계속 지점을 축소하고 있는 어떤 상태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좀 뽑는다라는 것은 뭔가 앞으로 뽑게 될 인력도 다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은행권을 가고 싶다라면 올해가 가장 최적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내가 IT 관련된 분야 전공자라면 앞으로 계속 전망이 좋겠지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일반 행원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하반기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하반기 채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은행별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국민은행은 오늘 9월 초쯤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때 약 400명의 전문직 상시 채용 약 200명 등 약 600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네. 뭐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그렇네요. 숫자가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이번 공채도 좀 특징이 좀 있는데 자체 시험이 좀 없어졌습니다. 자체 시험이 없어지고요. 고용노동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좀 기반으로 한 어떤 시험을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논술을 없애는 것은 지금 항상 국민은행이 좀 논술을 많이 봤었는데 네. 이건 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면접도 특이사항이 하나 있다면 사실 거의 모든 은행의 외부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이제 은행 면접을 지금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상반기 좀 뒤늦게 좀 시작하긴 했었는데 신입사원은 300명 공채를 좀 시작했고요. 네. 네, 하반기도 좀 450명 이상을 지금 뽑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은행도 역시 필기 시험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다라면 좀 은행이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서 원래 시험을 보지 않았던 곳이 되게 많았었는데 올해 좀 시험이 좀 다 나와서 이게 어떤 누군가에는 유리하게 작용되고 어떤 누군가에는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CS 직업기초능력 시험을 75분 동안 보고요. 금융상식과 경제지식평가 등을 구성해서 면접은 내부 실무진 면접에 또 외부 전문가들이 또 면접을 볼 것 같습니다. 네, 면접은 뭐 모든 은행이 또 공통이겠지만은 개인 신상 정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나는 뭐 지방대생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공공기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에 은행이 대체로 학점을 많이 봤었는데 난 또 학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좀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필기 시험을 이번 하반기부터는 또 다시 NCS 직업 기초 능력 시험이 또 붙는다는 걸 좀 명확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사소한 채용 청탁이 많이 적발됐다.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근절되지 않을까.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한데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것도 없겠죠. 그래서 채용 청탁이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반기에 약 400명 가량의 신입사원을 또한 하나은행 같은 경우 또 선발할 또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4대 시중은행이 지금 뽑는 인원이 총 2,100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한 번 정도 크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체 은행 은행이 뽑는 인원이 3,100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크게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하반기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새로운 절차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기존에 뭐 채용 비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싹 씻고 공정한 채용이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대규모 채용 소식이 있나요? 예, 금융권 굉장히 많이 뽑네요. 또 역시 우리 취준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기업, 공공기관도 역시 기상도도 좀 맑음입니다. 하반기에 무려 12,700명이라는 대규모 채용을 예고하고 있고요. 전기공기업 9개에서 하반기 총 1,309명 정도, 그 다음에 건보 하반기 뭐 한 700명 등 대규모 신규 채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꾸준히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각사마다 조금씩 채용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네. 공통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NCS 기준에서 채용 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NCS 준비법 혹은 뭐 NCS 면접 준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기업과는 다르게 공기업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선생님들의 조언이 있다면 좀 해주세요. 일단 시험이죠.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떤 학생을 많이 가르친다라면 일단 면접은 어떻게든 도달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 사기업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게 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갑자기 3일 있다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회사는 내일 모레 와라 하다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게 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공기관은 이게 좀 체계성이 있고 계획적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는 대체로 한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의 여유 기간이 좀 있거든요. 혹은 아니면 본인이 필기 시험을 보고 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내가 좀 이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들어가게 되면 거의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15일에서 20일 가까이 좀 되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면접 트레이닝을 정말 열심히 하드하게 한다면 사실은 그리고 학습력이 좀 되는 친구들이라면 3일 정도면 어느 정도는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있으면 그래도 해볼만 하고 열흘 정도면 뭐 충분히 예, 자기 자신을 좀 진짜 바꿀 수 있는 어떤 시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면접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네. 필기 시험에 저는 조금은 뭔가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저는 좀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경험들도 지식기술 태도 관련된 뭐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작성해 주시고요. 면접에서도 물어보는 것들이 다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충실하게 많이 작성하시고 면접 때에도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말할 수 있는 훈련한다면 너무 그렇게 크게 뭐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 하나 할 거는 다양한 기업들에 좀 지원하실 거니까 기업 분석을 조금 성의 있게 그다음에 왜 공기업에 갈 것인지에 대한 지원 동기 부분만 좀 만드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S나 지금 이런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정보를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직무 기술서 그걸 네. 꼭 참고를 하셔서 자기소개서부터 면접법까지 꼭 그걸 기반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어떤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뭐 금융권 그리고 공공기관 대규모 채용 소식이 참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채용이 없는 경우에 우리 취준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열심히 지원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네. 좀 기피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자꾸 이렇게 학률을 좀 생각하다 보면은 네.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한 명을 뽑는데 이걸 지원해야 되냐? 뻔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저는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특수한 어떤 이공결이 아닌 이상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 어차피 한 명, 두 명 뽑는 거지 거기서 지금 그 회사가 100명 뽑는다고 해서 100명을 뽑아주는 게 아니라 그 분야는 어차피 한두 명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꾸준하게 지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 이제 학생들이 어떤 기업을 쓸 때 이 회사 이만큼 뽑으니까 아 이거 확률을 자기가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뽑힐 것인가 안 뽑힐 것인가. 근데 제가 보는 확률은 또 무엇이냐면 지원자가 쓰는 입사 지원의 횟수와 예, 합격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네. 네, 통계적으로 제가 이제 봤었을 때는 30개를 쓴 친구하고 100개를 쓴 친구가 있다. 근데 이 친구가 30개 쓴 친구가 100개를 쓴 친구보다 사실은 스펙이 더 좋습니다. 영어 점수도 높고, 네, 뭐 학점도 더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취업률은 100개를 쓴 친구들이 취업률이 더 높아집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이걸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많이 쓴 친구들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연봉이라든지 회사 네임밸류라든지 본인의 어떤 만족도가 보통 높아지거나 아니면 취업의 준비 기간도 굉장히 좀 짧아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너무 막 써서는 안 되겠지만은 적정하게 어떤 내 이야기 소스를 만든 상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뽑지 않는다면 내가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면서 다양한 산업과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뭐또 수시 채용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하는 거는 뭐 이거는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시 채용은 정말 정보 싸움이기도 하니까 네. 관심 있는 직무와 회사라면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까지 하반기 채용 동향 예상까지 해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 그래도 하반기 하반기 때는 상반기보다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뽑으려고 하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어떤 흐름을 잘 이용하셔서 잘 준비하신 대로 꼭 원하시는 곳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경기가 많이 힘들지만은 국가적 좀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좀 희망을 좀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 하반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앞으로 또 한번 오기 힘든 좀 저는 기회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취준생들이 좀 더 약간 더 집중해서 상반기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좀 입사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내년 상반기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뭐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뭐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 3개월이든 뭐 5개월이든 그 안에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은데요. 네, 오늘 면사포 시청해주시는 모든 취준생분들 꼭 성공적인 취업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